여러분, 이재명 영장 기각 소식 다들 들으셨죠? 어떠십니까? 아침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너무 실망이 크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잘 됐다. 전화위복이다.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총선거에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검찰은 이제 여러 가지 공식적인 반응과 앞으로의 그 전략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영장은 다시 청구 안 한답니다. 일부 언론들이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 뭐 수사를 보강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끝!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영장 없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없다. 재청구 안 한다. 물론 보강 수사는 합니다. 그런데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는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은요, 국회 체포동의안 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뭐 이제 구속 적부심 이런 카드가 있고, 또 석방 결의안 뭐 이런 것도 있고, 저쪽에 민주당도 여러 가지 카드와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곳으로 다시 검찰이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구속영장 없이 곧바로 기소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대략 7가지 정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재판 2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건수로는 2개, 혐의로는 하나, 둘, 셋,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판이냐? 대장동이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피의자 이재명이 아니라 피의자는 이제 수사 단계에 있을 때, 재판 단계면 피고인 이렇게 되잖아요. 대장동 있죠, 위례신도시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그 김문기 차장 몰랐다고 했던 것, 공직선거법 위반 있죠. 그 다음에 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그거 있죠. 그렇게 4개. 그 다음에 이번 건, 이것도 이제 영장 더 이상 안 치고 그냥 바로 불구속 기소하면은 백현동 있죠. 위증교사 있죠. 그 다음에 불법 송금.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3건, 또 건별로 보면은 7건의 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4건의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3건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했던 그 건이 이제 보태지면은 모두 7건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내년 총선 전에 말이죠.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 총선 전에 아마 몇 군데에서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1심 판결이. 그러면 그 1심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은 또 제2차 고비를 넘어야 되고, 그 1심 판결이 나오면서도 계속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법 리스크가 우리 유권자들 마음에 계속 반향과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현직 대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현직 대표로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것이 당선 무효용 이상의 혹은 징역형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또다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사가 이재명을 법정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체포 동의안 뭐 받고 뭐 국회 절차 거치고 뭐 석방 결의안이 있고 뭐 구속 적부심이 있고, 이 복잡한 것들을 싹 쓸어내버리면서 1심 판결을 내릴 때, 1심 선고를 할 때 재판장이 법정 구속 하면은 바로 쇠고랑 차고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금년 12월 달에 있을지 내년 1월, 2월쯤에 있을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다?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반응을 내놨군요.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모순이다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위증교사인데 그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소명된다 그랬어요.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말이야. 소명된다. 이게 뭔 뜻이야? 소명된다는 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인정된다. 판사가 내가 봤을 때도 이렇게 뜩 보니까 이재명이 죄 지은 거 맞네. 이런 뜻입니다. 법률 용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위증교사, 거짓말로 증언을 해달라고 뒤에서 시켰다. 이게 위증교사 아니에요. 거짓말로 증언을 해달라고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위증교사라는 범죄가 유창훈 판사, 영장 전담 판사 내가 보기에도 이건 죄 지은 거 맞는 것 같아. 이게 소명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랬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제 이건 뭐냐면 위증교사가 증거를 없애는 거거든요. 증거는 물건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휴대폰 녹취를 지워버리거나 없애거나 이것도 증거인멸이지만 중요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해서 입을 딱 닫게 만든다든지 다른 거짓말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건 역시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자유의 몸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해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살짝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고 다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거 이게 다 증거인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거 범죄 맞은 것 같아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정당의 대표나 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틀린 거죠. 유창훈 판사 이거 본인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3시쯤 기각사유 내놓느라고 정신이 혼미한 겁니까? 이건 명명백백하게 앞뒤가 정확하게 상충되는 그러한 기각사유를 한 곳에 때려 넣고 있는 겁니다. 유창훈 판사. 뭐 어느 쪽이 맞는다 틀린다 내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창훈 부장판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개입했다. 도시개발공사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라고 배제하는 그 과정에 이재명이 개입했다. 의심 든다. 라고 해놓고 방어권을 배척할 만하지는 않다. 이것도 역시 앞뒤가 틀린 겁니다. 아니 의심이 들면 일단 신병을 확보해서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그래서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이게 의심이 들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의심이 든다 해놓고 그러나 방어권을 배제할 만큼은 아니다. 이건 역시 앞뒤가 틀린 유창훈 판사가 되고 말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검찰은 이제 더 이상 그 한 사람이 이런 중대 사건을 판단해버리는 우리나라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것 199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장 신청 재청구 이제 없다. 바로 이재명 기소 그래서 재판 넘기겠다.
그래서 본안 재판에서 이제 진실을 가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